이제 켜졌네. 이런. 아까 킨 줄 알았는데. 소리 안 나와요. 네, 아예 안 나옵니다. 살짝 저 근처에서 얘기하면 잡음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를 켜놨기 때문에. 그거 껐으니까 또 모르겠네. 아예 안 나왔어. 그럼 자, 두 문제 동안 우리 현지는 들은 게 없는 거죠. 야, 미안해, 현지 하자. 현지 국어학원 내신이랑 겹쳐가지고, 예, 한동안 주말에 제가 따로 보강할 겁니다. 예, 보고 싶어. 그 정도는 아니야. 왜 난 보고 싶은데. 왜 같이 학원 다니던 애들 안 오면 좀 궁금하잖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만 둔 줄 알았어요. 그만 둔 줄 알았어요. 아까 안 오길래. 진짜. 오늘 밑에 있는데 현지 본 것 같아요. 현지도 오늘 원래는 오려고 했는데 진짜 다음 주부터 국어학원이 바뀐다고 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한번 들었고, 오늘 그냥 카톡 문자 와가지고 국어학원이 바뀐다 라길래 그래, 그러면 주말에 따로 시간 옮겨서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부터니 하니까 다음 주부터일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 오늘 오면 좀 시간을 정하자 했는데, 갑자기 6시쯤 문자 와서 저 지금 국어학원 갖고 있어요 하길래 국어학원 내신 대비가 오늘부터래.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456번. 요거는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꼭지점이 xy 좌표 kx 더하기 5의 그 xy 좌표를 뭐 이제 x 좌표로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잘 몰라. y는 kx라는 어떤 직선이 이 꼭지점을 지났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kx 더하기 5니까 뭐 좀 5만큼 적당히 위로 올라간 그래프에 교점이 x의 좌표가 알파, 이쪽이 베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실제 이 직선 x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2분의 새끼 또 똑바로 좀 쓰지.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의 대칭이다. 대칭축이 여기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대칭축이 거기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와닿지는 않는구만. 살짝 너와 너의 중점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거기서 4분의 1만큼 그냥 적당히 빼놓으니까 실제 꼭지점 됐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x이고 그때 알파와 베타의 차이에 관한 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두근을 알고 있는 걸 이용해보죠. 즉 fx가 kx 더하기 5랑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교점이 알파와 베타라는 x좌표를 가지게 된다. 무슨 소리야? 옆으로 넘겨주시면요. 이거 하나에 2차 함수 빼기 1차 함수, 2차 함수고 2차식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최고차항은 너는 1차항의 개수까지밖에 없잖아. 2차항은 너가 결정한다. f의 2차항의 개수는 1이었으니까 알파와 베타에서 접하지롱 뭐 이런 거였습니다. 알파와 베타에서 접하지롱 이런 거였다고. 자, 그럼 fx는 뭐야 결국?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에다가 kx 더하기 5를 더한 게 fx인 거죠? 마이너스 k x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5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관심 있는 건 놉니다. 왜냐? 대칭축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축의 방정식은 뭐야? 마이너스 2의 2분의 b죠. 따라서 너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게 너라니까. 2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k. 뭐야? k 2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 그래, k는 2분의 1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때 두근의 차를 구해와라 이라고 했죠. 두근의 차를 왜 구하노? k가 2분의 1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흑흑. 자, 하여튼 두근의 차이를 구해보자. 글쎄다. 님들, 야가 kx와의 교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지? y는 kx와의 교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좀 쓰기 귀찮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너 이거 컴마 뭐일 거 아니야, 그지?
얘가 누구의 점이기도 해? fx 위의 점이기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fx에서 계산을 하나만 합시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fx에다 뭘 대입하면? 너를 대입하면 그때는 kx 위의 점이니까 꼭지점이자 k를 곱한 것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됐지? 계산하면 너무 힘들겠지만 생각해도 안 힘듭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잘 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라고? f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아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요 대입하겠다 이 말입니다. 대입하면 뭐 나온다고? k배의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똑같이 나온다고. 정리하면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이 하나 나와. 그럼 이제 끝이야. 옛날에 이렇게까지 계산이 덜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대입은 얘가 아니라 여기다 할 겁니다. 저 대가리에 총 맞을 정도는 아니에요. 바보 아닙니다. 좀 긴데 네모라고 써도 되고 그냥 대입해도 됩니다. 자, f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k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아이고 갈로 닫지 말고 마이너스 2분의 1 뭐야 마이너스 5는 자 여기다가 뭐 넣어?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잘 봐. 니들 이거 뭐야 같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5는 자 마이너스 5는 여기다 대입한다. 대입할 건데 어렵지 않다. 잘 봐. 이 새끼 짜증나게 왜 이거 계속 이렇게 쓰는 거지? 나 이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쓸게 그냥.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에 알파 뺀 거 하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에 베타 뺀 거 하나. 따라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알파 일로 쏙 들어가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분의 1 뺀 게 되겠고요. 베타 여기 쏙 들어가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4분의 1 뺀 게 됩니다. 요거 합차 공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는 주의! 부호가 안 바뀐 건 니고 바뀐 건 너다. 안 바뀐 거에 제곱해서 바뀐 놈의 제곱을 빼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된 거 얘죠. 그죠? 어차피 구해야 된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래서 그냥 그거 넘겨갖고 2분의 네모의 제곱이란 친구는 여기로 넘겨 16분의 81이죠. 따라서 2분의 네모 절대값이죠. 2분의 네모는 4분의 9입니다. 따라서 네모는 2분의 9다.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은 2분의 9가 되면 된다. 그런 얘기죠. 네네네. 기다려드림. 올해 학원의 모토가 친절이래요. 처음 안 사실. 저는 친절한 편이니까 뭐. 그런가? 당연하지. 나만큼 친절한 사람이 또 어딨다. 여러분을 생각하고 친절한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보다 친절한 사람 누구 있어? 엄마? 아빠? 그건 뭐 절대적인 편이니까. 엄마가 친절하지 않으셔? 친절하죠. 그래. 혹시나 좀 엄하게 키우시는 분이더라도 그 이면에는 친절이 숨어져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널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다. 자기한테 잔소리 해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면 남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쌤 여친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겠지. 그지? 야, 니들도 아이패드나 탭 이런 거 쓰니? 갤탭? 아이패드 공부할 때 아이패드 같은 걸로 하면 편해? 사실 잘 모르겠어. 아니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 제본하고 하려니까 귀찮아서 아이패드를 하나 사서 풀까 싶어. 맞아. 아이패드 요새 한 거의 200만원 돈 한다 봐야 되겠던데. 그거는 애플의 정책이니까 제가 알 수는 없죠. 실제 전자기기 자체가 요새 많이 비싸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좀 비쌌어 전자기기는. 그러니까 최신 기술이면 최신 기술일수록 비싼 건 사실인데 좀 그렇긴 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나 1세대 이렇게 약간 옛날 버전을 보더라도 지금 것과 다르겠지. 급이 좀 다르겠지. 지금 게 훨씬 좋고 빠르고 다 알겠는데 그런 급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공부용으로 한 1, 2년 정도 쓰겠다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 이전 세대 모델을 한 중고가로 당근마켓 이런 데서 그래 저런 거 그냥 중고로 해도 문제 풀거나 이런 게 거의 이상하지 않단 말이야. 굳이 꼭 새 제품을 쓸 필요가 없다면 중고가로 나도 잠깐 알아봤는데 근데 가격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새 제품이 요새 한 거의 200만 원 돈 하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저가 라인이나 아니면 프로긴 해도 이제 좀 인치가 작은 거다. 너무 큰 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인치가 작은 거다 하면은 한 120만 원 또는 하는 것 같고 중고가인데도 이제 새 제품 라인이면 한 100만 원, 90만 원대 하고 약간 이제 사용감이 좀 있는 옛날 거는 한 6, 70만 원대. 이제 나온 지 한 4년 된 제품, 5년 된 제품 이런 거는 한 50만 원대, 60만 원대 하더라고. 개 비싸요. 쌤이 여친이 쓰는 것도 아이패드 이제 프로 11인치 1세대거든. 옛날 건데 2018년에 나온 건데 중고가로 한 50만 원, 55만 원 이렇게는 하는 것 같아. 내가 그거 쓰려고 그래서. 프로 겁나 무겁고 그거 확실한 건데 프로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상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게 돈값을 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돈이 이제 비싼 물건이긴 한데 값이 막 아깝거나 할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공부를 그걸로 충분히 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꼭 과연 프로여야 하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 보통은 모의고사를 거기다 푼다든지 뭐 문제 답지를 좀 빨리 보려고 이게 답지 파일 PDF 같은 건 요새 답지는 그 인터넷에 다 제공해 주거든요. 문제집 사이트에 다 들어가면 다 줍니다. PDF 파일로는 다 줘요. 그런 거 넣어가지고 좀 편하게 본다든지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우리 학원 내신 대비 답지 이것도 종이가 너무 불편해요. 저 패드에 볼래요 하시면 PDF 파일로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글 파일은 못 드립니다. 예, 저작권은 없지만 우리 학원 우리가 만드는 저작권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는 유출이 되는 거니까 위험한 일이고 근데 PDF 파일로는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어요. 다 줘? 진짜? 일단 인쇄는 해드렸다. 도저히 불편해서 못 참으시겠으면 달라고 하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들한테는 다 드렸고 어차피 예전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죠. 줘? 나중에 패드 사면은 패드 쓰면은 편하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저는 패드를 써본 적이 없어서 사실 어떤 느낌인지 잘 모릅니다. 패드 쓰는 데 있잖아요. 종이가 왜 그 어떤 질감 또 종이를 따라갈 수는 없대. 제 여친도 아이패드에 종이 필름이라고 붙여서 좀 비슷한 질감 쓰면 좀 서걱서걱 하는 느낌도 좀 나고 나쁘진 않거든. 그거 하다가 제 전기 나갈 뻔했어요. 너무 뿌해가지고. 좀 근데 화면이 좀 뿌해지거나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거 샀는데 해상도는 후져집니다. 내 돈으로 이제 종이 필름 사가지고 다시 붙이면 해상도가 후져지지만 필기감이 좀 더 뛰어나는 게 있고 종이 필름 안 쓰면 뭐 평가 보니까 갤럭시 탭이 조금 더 필기감이 좋다고 하더라고. 펜도 가볍고 애플이 좀 미친 게 지금 벌써 한 몇 세대째 아이패드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펜3 1세대인가 2세대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펜3 개우졌습니다. 맞아요. 그런 좀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취향이니까 이건 직접 이제 매장 가서 한번 써보시고 사시고 어쩔 수가 없다. 비싼 거는 대학까지 가서도 계속 쓸 수는 있어요. 어차피 한 5년 지나도 프로의 기능을 쓰려면 여러분이 사실 진짜 전문가처럼 뭔가 예술 쪽에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아이패드 프로를 사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만은 프로 안 사도 뭐 유튜브 간간히 보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는 그걸 유튜브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 대학교까지 한 앞으로 6, 7년 더 쓰겠다. 사실 고등학교 3년, 대학교 한 4, 5년 군대도 갔다 와야 되잖아. 군대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안 갈 거야? 못 갈 방법이 있나? 안 갈 방법이 있나? 그러면 뭐 제가 뭐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본인 능력과 다른 거니까 저는 그냥 갔다 왔습니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 그냥 뭐 있어도 다 데려가는데
누나만 둘이라고 했잖아 어차피. 남자의 가장 큰 딜레마. 20살 때 노트북을 살 수가 없어. 20살 때 대학 다닐 때 쓰려고 노트북 내지는 태블릿 이런 거 살 수 있거든. 1년 뒤에 군대 가야 되잖아. 갔다 오면 2년 뒤에 신제품들이 더 좋은 가격으로 싸게 나올 건데 군대 가기 전에 새 노트북을 장만한다는 건 약간 이제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사놓으면 누가 쓸 애가 있어야 돼. 2년 동안 누나한테 뺏길 각오를 하고 사시든지 아니면 아싸리 지금 패드 사서 패드 하나 괜찮은 거 사셔서 이제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 가셨을 때는 누나 주던지 아니면 중고로 팔아버리고 그 시기에 빨리 팔아버리고 대학 군대 간 다음에 군대에서는 휴대폰 쓸 수 있다고 하지만 탭까지 들고 와서 뭐 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팔아버리시고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뭐 대학 다니면서 쓸 공대생이 되셨다 하면은 이제 코딩도 하고 해야 되니까 노트북을 하나 장만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때는 대학교 1학년 때야 뭐 사실 누나 걸 잠깐 빌리든지 집에 남아도는 거 하나 그냥 쓰다가 진짜 전공을 하고 좀 노트북이라는 걸 활용이 되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2, 3학년부터는 새 제품을 사는 게 맞는데 컴퓨터 갤러리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항상 조언을 구하잖아. 새 제품을 사야 되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새 제품을 살려는데 그 남학생이신가 군대는 안 갔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 갔다 오고 있으면 2년 동안 너는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냥 네 컴퓨터, 네 노트북 똥컴 돼 있어요. 알겠죠? 똥컴은 아니지만 2년이 지난 제품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군대 가기 전에 팔고 가야 되는데 1년 쓰고 팔면은 네 혼자 감가 시게 맞고 두 번째 구매자가 개꿀 하면서 좋은 제품을 1년밖에 안 된 제품을 사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새 제품을 싹 장만하는 게 맞죠. 군대 가면서 용돈도 많이 준다며. 용돈이 아니고 월급도 달에 뭐 한 4, 50씩 준다던데 병장 되면 그 7, 80도 주고 사실 군대에서 한 돈 1,000만 원 모으고 나와가지고는 몰라도 최소 나왔을 때 노트북 한 대 정도 장만한 돌 정도는 주고 모으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와서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 한 대 장만하면 되죠. 제가 노트북을 이번에 샀는데 진짜 겁나 비싸요. 노트북도 요새 비싸요. 이 새끼도 한 120만 원인가 주고 샀어 7년 전에. 이 컴퓨터 가격은 원래 비싸. 제 여친 노트북도 몇 번 하고 이렇게 제가 했지만 그램도 한 120만 원인가 그건 집에 있는 거 들고 왔고 삼성 노트북 내 거에 120인가 110만 원 주고 샀고 맥북 150만 원 주고 샀고 맥북 진짜 사고. 레노버 리전 프로 맥북 오늘 팔았을걸 내 여친이? 60인가 70에 다니고 있을 거. 그램 팔았나? 맥북 팔았나 모르겠네. 맥북 살래? 유튜브 샀다니까요. 맞나. 맥북 근데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윈도우에 10몇 년간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맥을 쓴다는 건 상상이 잘 안 돼요. 여친 맥 잠깐 써봤지만 아무것도 못함. 이 새끼는 X 버튼도 반대에 달려있어. 진짜 개짜증나. 키보드도 한영키가 없어. 커맨드가 있는데 뭐 딴 게 달려있어. 하여튼 존나 개짜증나. 컨트롤 키가 없어. 커맨드 키야. 이 새끼는 뭐야 대체. 그렇지. 무시 못하는 거야. 디자인이라는 거. 인간에게도 디자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물론 본판이 글렀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자, 아무튼 450 이제 아까 6번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좀 넘어갔어. 459번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459번은 어려운 문제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닌데 가나 조건이 꼭 고등학교 1학년 말고도 2학년 가면 수학 2 배울 거고 여러분 아마 이과로 진학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과 갈 거니? 너는 이과? 모르겠지 아직? 저 이과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렇지. 그렇다면 미적분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하루 종일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다 이거야. 첫 번째 표현은 무슨 말인가요?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이 표현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싶어서 또 세팅해 봤습니다. 자, 부호가 달라요. x는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 기억해도 이런 거 나오면 중간에 있는 것들 안에 있는 거 있지? 둘이 더해서 일어나는 게 축이야. 둘이 더해서 일어나면 x는 마이너스 2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x는 마이너스 2 대칭이면 마이너스 2에 x 더한 거랑 마이너스 2에 x 뺀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거 아니야.
뭐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기준으로 x만큼 더했던 너와 x만큼 뺀 너는 함수 값이 같아 0 뭐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쓰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저렇게 바꿔놨냐 이거지. 니들 헷갈려 뒤지라고 바꿔놓은 겁니다. 알겠죠? 뭐 수학이 뭐 문제 바꿔놓는데 뭐 이유가 뭐 있냐. 애들이 조금이라도 헷갈리라고 바꿔놓는 거 다지 뭐. 자, 간단하게 얘가 왜 저렇게 되냐면 너를 t로 치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너를 t로 치환하면 x 대신에 벌써 t 플러스 2를 쓰게 되는데 x 대신에 t 플러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가 되죠. t를 x로 바꿔놓으면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알아둡시다. 기본은 이거죠. p 플러스 x에다가 p 마이너스 x였다 라고 한다면 x는 p 대칭이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a에서 x 더한 거 이번엔 b에서 x 뺀 거였습니다. A와 b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x 앞에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둘이 더해서 일어나는 2분의 a 더하기 b의 대칭인 겁니다. x는 2분의 a 더하기 b의 대칭인 모양의 함수가 되어야 된다. 알았죠? 일단 고1이니까 대칭성에 대해서만 좀 강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것도 연습 열심히 하면 성우의 길 같은 게 열린다. 그래서 제가 2차 직업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 최고는 메디컬인데 아니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직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메디컬이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제가 이제 교육 쪽에 있으니까 좀 가깝잖아요. 그쪽에 메디컬이랑 가깝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걸 해나간다면 할 수 있는 것에 정점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직업 중에 하나니까 제가 메디컬이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 합격해도 문제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시작을 할 거면 일단 등록금 비싸. 의대는 학기당 거의 돈 1,000만 원씩 한단 말이야 사실. 그래도 6년을 다녀야 돼. 예과 때는 조금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 안 다녀봤으니까. 근데 본과 때는 진짜 학기당 거의 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수준이더라고. 아무래도 실습 수업료가 있고 이러니까. 한 학기. 보통 여러분 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의대생이면 학자금 대출이 짜잔 하고 줍니다. 학자금 대출은 사기 대출 중 하나인데요.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다고. 공부하는 애한테 빌려준 돈인데 이자를 받아 처먹어. 나라가 빌려주는 건데 심지어. 나라가 날 상대 돈놀이를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우리가 개같이 뭐라 할 수 있으니까 나라 새끼들이 그럴 수는 없고 아주 싼 이자로 빌려주거나 거의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걔 중에 대학생 때 약간 이제 조금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에 조금 빠져드는 대학생들이 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맞잖아. 대학생 뭐 돈 얼마 번다고 알바해봤자. 대학생들 왜 주식에 빠지게 되냐면 피땀 흘려 번 돈이라든지 용돈이 사실 큰 돈이잖아. 자기들한테는 20-30만 원이거든. 아니 뭐 한 달 알바 열심히 해서 한 50-60만 원 받았든 했는데 주식에 쓱 넣었다 뺐는데 이게 막 10%씩 막 올라가 있으면 막 노동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단 말이야. 판단이 흐려진 대학생들이 이게 바로 주식이구나. 어른 새끼들 이런 걸로 돈 존나 많이 벌었누 하면서 지들도 막 이제 맛을 들인 거야. 돈맛 보면 진짜 사람이 싹 그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걔 중에 몇몇 친구들은 학자금 대출이란 게 사기거든요.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학자금이라 하면 일단 네가 장학생이든 뭐든지 다 빌려줘. 일단 돈 필요하다는 친구한테 다 준다니까. 대학생이라는 강력한 신분, 내가 대학생이다라는 확실한 신분, 그 다음에 이걸 학자금이라는 내가 교육에 쓰겠다는 강력한 동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생이니까 졸업했을 때는 취직을 하겠죠. 대학생이 나와서 이제 백수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나라에서 은행에서 다 빌려준다고. 그래서 애들이 200-300만 원 정도 되는 큰 학자금을 가지고 주식에 꼬라박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이 아니지, 큰 경험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부자가 돼서 이제 술을 친구들은 소주 먹을 때 지 혼자 빠가고 있거나 이러고 있겠지. 근데 이제 말로는 좀 비참한 경우들이 있더라고. 빚이 막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더 큰 문제는 학자금으로 빌린 거잖아. 장학금을 받지 않는 이상 학교에도 내긴 내야 될 돈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치? 저는 이제 뭐 만약에 의대 합격하면 학자금 대출이야 내 돈 벌어서 내가 낼 거고 학자금 대출은 받을 겁니다. 투자해야 될. 맞잖아. 무이자로 빌려준다니까. 일단 받고 나서 생각해. 이걸로 대출을 갚을지. 집 살 때 일단 학자금 대출 받아. 일단 받아. 알겠어? 일단 받고 고민해. 학자금 대출은 필요하다면 꼭 받으시는 게 맞죠. 근데 꼭 필요하지 않다면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경험이 없고 금융 감각이 없을 때 큰 돈이라는 걸 이렇게 한 번에 쥐게 되면 이제 금전 감각이라는 게 제대로 키워지지가 않아. 쌤이 약간 그런 케이스야. 나는 주식 안 했다. 나는 내 돈으로 벌었어. 근데 이제 20살 때부터 벌써 한 달에 한 120, 그때 당시 120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한 달 열심히 알바하면 한 5, 60 벌었던 시대란 말이야. 근데 맞죠? 내가 얘기해줬잖아. 시급 3,700원, 4,200원 시절에서 5,000원 받았다니까? 그 나중에 일을 또 깨하고, 과외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돈을 깨받았다. 그다음 그걸 흥청만전 다 썼죠. 그냥 군대 갈 거니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빈털털이었지만, 금세 또 학원 일을 시작하고 나서 또 금세 한 120만, 150만씩 벌면서 한 1, 2년 만에 한 2, 300씩 벌게 됐는데, 금전 감각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돈은 어차피 벌면 되니까 순풍순풍 벌리니까 앞으로 탄탄대로 아니겠어? 인생이? 항상 인생에서 생각해봐. 돈을 더 벌면 더 벌었지 덜 벌 일 같은 건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다고. 자, 그래서 돈은 계속 땅은 이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고. 자, 사실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었죠. 그 과정 속에서 근데 이제 이자를 낸 걸 생각하면 거의 또이또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몇 달 동안 이제 마음고생한 거에 비하면은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실제 세금만 2,200만 원 냈으니까 인생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본 시절자. 하여튼 무튼 그랬던 거고,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감각이, 금전 감각이 좀 무딘 편이야. 돈을 써도 이제 막 한 푼 한 푼 써도 그렇게 막 따져가면서 쓰는 일이 잘 없습니다. 먹을 거 할 때 특히. 음식점 가서 메뉴판의 가격 같은 건 보지 않아. 이렇게 뭐 먹을지만 보는 거지. 가격 비싸면 비싸네 하고 시키면 돼. 그 카드 값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건 뭐 다음 달에 동욱이가 걱정할 거니까 오늘의 나는 즐긴다. 알겠나? 나 P. P지. J랑은 상종하면 안 돼. 제인이? 넌 딱 P야. 제인이? 너도 J야? J는 나는 이제 지킬 수가 없어. 다이어리 한 싸면은 3일 쓰는 인간, 뭐 그런 것들이. 1월 다이어리 갤러리. 이제 저는 왜 어른이냐면 이미 저런 경험을 몇 번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지 않는 겁니다. 현명한 어른이 된 거죠. 하여튼 다이어리에 돈을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어른이 되는 거지. 걱정 마. 너도 한 1, 2년 더 반복하다 보면 현명한 어른이 될 수 있고, 이제 현명하지 못한 어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매년 새해 다짐으로 좋았어! 다이어리를 새로 사서 올해부터는 계획적인 인간이 되어야겠다. 난 이제 아는 거지. 몇 년을 해봤으니까. 그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타고나는 거구나. 자, 요거는 무슨 얘기였냐면 요거 딱 중요해. 미볼 아볼을 결정하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이 수투도 하고 미적분도 하게 되면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는데, 자, 어떤 함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증가하긴 하는데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잡았다라고 하면 두 점이 이렇게 적당히 잡았다고 합시다. 얘는 뭐고 쟤는 뭐냐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있었다라고 할 때 너의 중점을 의미해. 자, 그럼 중점을 기준으로 x는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중점을 이렇게 그어보자. 그럼 얘가 뭐야? 2분의 x1 더하기 x2, 컴마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이 중점의 값을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거고. 그럼 너는 뭐야? 그냥 이 두 개의 점의 중점의 좌표니까 함수 값들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함수 값들의 중점, 함수 값들의 평균인 거고, 평균, 함수 값의 중점에서의, 미안해, 말을 잘못했어. x 값의 중점, 평균에서의 함수 값이 되는 거지. 이제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만약 위로 볼록한 함수였으면 함수 값이 더 컸을 거고요. 지금처럼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면 너 평균에서의 함수 값이 더 작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네 나이는 뭐라 나와 있니? 얘가 더 크다 나와 있니?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크네?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 하나 해놓자. 저는 이거 순서를 좀 반대로 해서 외우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 함수라는 걸 입장을 볼 때 네가 더 작으면 위로 볼록이고요. 뭐야, 이거 원은 왜 썼어? just 맞지? 얘가 더 작으면 아래로 볼록이죠? 방금 위로 볼록이라고 하지 않았나?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아래로 볼록입니다. 함수값이 중점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으면 아래로 볼록, 반대라면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우리가 뭐라면 그래프의 모양, 함수의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되겠죠? 실제로는 미적분 가서야 제대로 배우는 개념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라든지 학교 내신에 보면은 가나다 조건처럼 많이 나옵니다. 대칭성을 표현하는 표현,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표현하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두자고. 자, 넘어갔어. 풀지는 않을 거예요. 자, 460번. 요거 조금 계산이 좀 많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풀고 잠깐. 짜잔 짜잔 짠짠짠. 오늘 스즈메 보러 가야지. 아직 못 봤었기 때문에 보러 가야 함. 문제예요? 요새는 심야라고 해봤자 옛날에는 1시, 2시 이런 것도 있었고 막 12시 이런 것도 꽤 많았는데 코로나 터진 이후로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제일 늦은 게 10시, 11시 반 뭐 이런 거거든. CGV가 11시 되면 하나도 안 해. 한 10시 한 20분 되면 끝나기 때문에 못 보다가 계속 메가박스? 신세계 메가박스 11시께 있길래 오늘 그걸 보기로 했어. 못 봤어? 네. 데리고 가줄까? 내일 비록 모의고사 하시면 자, 말이. 자, 그냥 해본 말이었습니다. 자, 각자 화이팅 하시도록. 주말에 여자친구랑 보러 가. 여자친구가 있는 게 물어본 게 먼저 순서가. 그래, 미안하다. 애인이랑 보러 가. 애인 없으면 친구랑 보러 가. 친구들 벌써? 엄마랑 보러 가. 엄마한테 이럴 때 효도하는 거지. 엄마 애니메이션 찍어요. 맞나? 아빠랑 보러 가. 이제 방법이 없다. 집에서 나중에 넷플릭스로 나오면 보세요. 꽤 영상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하길래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본 적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에 있는데 2시간이나 가만히 앉아서 TV를 쳐다봐야 한다는 건 조금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할 것도 많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게 여유있게 볼 시간이 2시간이나 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서 사실 그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면 게임을 해줘. 자, 플스를 해도 하고 뭘 해도 하고. 근데 좀 웃긴 게 막상 드라마 보다 보면 4시간씩 보고 있어. 근데 영화는 그 마음을 먹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OCN이 옛날에 영화 채널이 집에 이제 맨날 내가 옛날에 좀 그랬거든. 밤에 잠 안 올 때 TV 보는데 OCN에서 막 틱틱틱 보다 재밌는 영화 하고 있잖아. 내가 이제 좀 웃긴 건데 모르잖아 이 영화를. 얼마쯤 지나갔는지도 모르잖아. OCN에서. OCN이랑 영화 채널이거든. 그러니까 영화 채널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정도 했는지도 몰라. 한 4, 50분 했을 수도 있고 한 10분, 20분밖에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보다 보면 다 못 볼 수도 있잖아. 막상 또 웃긴 게 그래서 또 본다? 또 보면 또 재밌게 봐요. 제일 좋은 건 알던 영화가 나올 때 오씨! 그래갖고 생각 없이 보다 보면 다 보게 돼 있지. 넷플릭스는 뭐랄까 너무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이제 골라서 시청 시작 눌러야 하잖아. 근데 시청 시작 누르는 게 생각해도 힘들어. 2시간 동안이나? 근데 이제 드라마가 좀 위험한 게 다음 화 재생 이게 빠 차오를 때
그만 본다는 선택지를 이제 쓰려면은 이제 리모컨을 들고 와서 뒤로 가기 눌러야 되는데 보통 뒤로 가기가 아니라 오케이 버튼 한 번 더 누르고 이제 뒤에 거에서 그 뭐지? 오프닝 넘기기인가? 딱 누르고 이제 진짜 더글로리 씨 이틀 만에 다 봤네. 너무 재밌더라. 뭐 흡입력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연진아 아무튼 연진이 좀 불쌍하다기보다는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더라 진짜. 연진이 좀 죽어요. 불쌍하진 않아? 안 봤어. 하여튼 혜정이 개멋있어. 자, 하여튼 재밌게 봤습니다. 드라마는 보다 보면 약간 정신없이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조금 위험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겠고요. 오늘 보러 갔다 와서 나중에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시간 돼서 보세요. 역시 영화값도 비싸고 하니까 학생들은 보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시간이 없어요. 맞아. 고등학생들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진짜 없어. 저 지금 그 영화를 언제부터 봤지? 아바타 때부터 아무것도 안 봤어요. 아바타 2? 아바타 2는 봐야지. 아바타 2 봤어? 봤어요. 애초에 근데 영화를 잘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쌤은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영화 본 적이 손에 꼽을 수 있거든요. 거의 안 봤습니다. 친구랑 보러 간 적도 잘 없고 그 여자친구도 그때 없었고 여자친구 있어도 굳이 영화관까지 멀잖아. 하여튼 영화관은 그냥 친구랑 가끔 이제 친구 어머니 차 타고 갔다 오거나 이런 정도. 엄마랑 보러 가면 이제 또 보러 갈 수도 있겠지만 엄마랑 영화 볼 바에는 두 눈을 감아버리는 게 낫지. 하면서 이렇게. 그때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러분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fx를 2보다 크다면은 fx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는 gx를 그리기로 했어요. 딱 보면 몰라 이 두 개의 교점 같은 느낌이잖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제로였고요. 2배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완벽합니다. 네가 마이너스 1이구나 네가 2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던가 hx가. 책 진짜 은근히 얇으면서 은근히 개무겁단 말이야. 좀 커. 내신 고증의 최대 단점 책이 너무 큽니다. 뭐랄까 가로를 좀 크지 않나 얘는? 무슨 개똥 같은 비율을 들고 왔는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였을 때는 gx 그리기로 했죠. 그 바깥일 때는 fx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요렇게 그려진 함수가 되는 거죠. y는 kx 더하기 4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야가 0,3이었기 때문에 뭐다? 0,4라는 거 여기 어디쯤 있겠죠. 쓰다 보니까 gx랑 겹쳐져 버렸네. 0,4를 지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교점이 3개가 되는 곳은, 자 여기 좀 그리다 보니까 저기 못 그렸는데 3개째가 저기 있죠. 2개째가 저기 있죠. 저 위에도 하나 만난다. 따라서 여기 접할 때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그래프를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조금 과장을 해서 그려봤습니다. 0,4에서 그렸을 때 내 생각에는 여기 접할 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지날 때 하나, 교점이 이렇게 2개가 있고 저 위에 하나 더 있을 거니까 3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 생각에는 여기 이렇게 접할 때가 하나 있으면서 여기 지날 때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4개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이제 문제는 진짜로 저기에 접할 수 있느냐입니다. 막상 그래프가 중간에 있는 애가 중요하잖아요. 0,4를 기준으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랑 언제 접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접하는 걸 구했는데 만약 개 뜬금없이 여기서라든지 이런 데서 접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좀 그래프가 경이 바뀔 테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접하는 장소를 찾자 이거야. 언제 접하는지 확인해 보자 이거야. 자, 따라서 kx 더하기 4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 교점을 가지긴 가지는데 뭐하다? 저 뭐야? 중거이다 이 말이야. 어이, 안 중거이. 자, 중거이다. 2랑 마이너스 2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건 2였을 때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였다고 한다면 플러스 1에서 접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얘는 1,0 아니 1,0이 아니고 1,2에서 접하는 직선 되는 거야.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잘 생겼겠다 이거지. 실제로는 여기가 좀 문제인 거죠. 여기가 곧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접하는 걸 그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1,2였다는 거야. 이렇게 딱 접혔다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접하는 점이자 요 점 지나는 게 이제 겹쳤다는 얘기죠. 4개가 아니라 값이 3개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실제 이때 기울기 자체는 K가 2 맞죠? 요 기울기 자체는 2가 맞습니다. 2와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를 구해보시면 어차피 2로 겹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요거 지날 때 요거는 뭐였죠? 교점이 2, 했나? 저기다 2 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1인가? 2, 마이너스 1과 0,4를 지나는 기울기 뭐야? K는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겠죠? 따라서 K의 값으로 적절한 건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5도 되고, 따라서 뭐야? 다 곱하는 거야. 잠깐만. 아하. 왜 답이 이게 안 되나 싶었니? 야, 접하면은 교점이 한 개네? 그래서 실제로 저기서 이렇게 접혀 올라간 놈이랑 만나니까 하나, 둘이 다네요. 얘는 나는 포함돼서 중복돼서 하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심지어. 야, 심지어 여기서 접해버리니까 뭐다? 교점도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만나는 거죠. 따라서 너는 애초에 3개가 만난 점이 아닌 거였죠. 둘이 곱한 게 답입니다. 봐봐,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봐봐,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야? 당연히 접점.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점들, 포인트가 되는 점들을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를 확인하는 거였고, 확인해 보니까 이 점이 곧 접점이 돼버렸죠. 지나는 점이자 접점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니 교점이 3개도 아니고 2개더라 이거지. 요거는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죠. 넘어갑시다. 으아. 어우, 개빡시게 생겼어. 자, 그 뒤에는 464번을 잠깐 풀어볼게요. 조금 곤란하게 생긴 친구들이죠. 464번입니다. 자, 이천수겔 fx랑 gx는 저렇게럼 요렇게럼 생겼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베타랑 알파는 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였고요. gx는요 x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b였는데, 그럼 fx 빼기 gx를 구해봐야지. 둘이 빼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ax 더하기 마이너스 b인데요. 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를 갔는데 두근의 차가 얼마래? 뭐 일단 4라고 하네.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2에 굳이 따지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또 베타와 알파의 차이는 4였더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식에서 이제 두 근이 뭐야? 차가 4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차가 4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뭔가 풀게 되는 것 같네요. 야,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자, 그래서 기억은 뭐다? A가 1이라면 B 맞겠느냐, B가 0 맞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합과 곱을 이용해도 되고, 차를 이용하는 공식을 외워뒀다면 차의 공식을 바로 구해서 써도 되겠습니다. 차 공식은 최고차 인계수의 절대값에다가 루트 1차항의 제곱 빼기 4ac 플러스 8b, 아니네, 마이너스 8b네. 판별식을 루트 안에 집어넣고 절대값 a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가 4라네. 밑에 거 88의 제곱 64죠. 따라서 b가 0이거나 뭐도 되겠니? 0밖에 안 되겠네. 64 마이너스 8b가 64여야 되니까 b는 0밖에 안 되겠죠. 계산해보면
이거 맞는 복이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니은입니다. 순서가 좀 이상하죠? fx 빼기 gx인데 한 놈은 베타 넣어놓고 알파 넣어놓고 한 놈은 a 넣어놓고 3a 넣어놓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잠깐만 잘못 쓴 것 같은데. f 알파 빼기 f 베타죠. g 베타인가요? g 베타? 이게 있거든. 는이야? 작거나 같다구나. fa 마이너스 g3a. 야, 이게 뭐람. fa 마이너스 g3a 이렇게 돼 있다, 맞지? 자, 그럼 fx와 gx를 좀 따로 봐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fx는 뭐야? fa가 뭘까, 일단? fx가 뭘까? fa가 뭘까? 자,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그냥 그려볼게요. 만날지 안 만날지는 뭐 알지. 만나잖아. 차이가 4만큼 나게. 애초에 지금 실근 두 개는 있었고 차이가 4만큼 나게 만난다니까. f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g는 뭐 어떻게 생긴지 나도 정확하게 몰라. 근데 이건 알 수 있죠. x는 a에서 fx가 그거라면 gx는 x는 3a에서 그러하다. x는 3a라는 어떤 값에서 아래로 볼록한 그런 gx가 그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 교점이 베타고 알파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알파가 g 베타보다는 좀 클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뭐 일단 그렇고요. 너 뭐야? 최대값이야. 사실상 a,a제곱이라는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a 대입하시면 a제곱. g3a는 뭐야? g3a 꼭지점 3a. 지금 내가 그리다 보니까 베타가 왠지 3a보다 클 것처럼 그렸는데 그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f가 이렇게 생겼는데 g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이건 뭐 계산을 해보든지 아니면 문제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뭐 그런 걸 찾아보든지 했었어야 돼. 자, 일단은 3a에서 g의 값은 3a 넣어보면 알 수 있죠. 마이너스 9a제곱 더하기입니다. 너한테서 너를 뺐다면 마이너스 9a제곱 더하기 b를 뺐다면 따라서 우변은 10a제곱 마이너스 b. 상당히 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봐. 확실한 건 이거예요. F알파가 FA보다 클 수는 없어요. 교점이 설령 같아진다 하더라도 F알파 자체는 FA보다 작거나 같겠죠. 왜? FA는 사실 fx의 최대값이니까. G도 마찬가지입니다. G 베타는 클 겁니다. G3A보다는요. 왜? G3A는 최소값이니까 베타가 설령 여기가 아니라 여기 겹쳐졌든 더 안쪽에 있었든 뭐가 됐든 G3A가 최소값일 거니까요. 자, 이런 거야. 둘이 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나보다 작은 놈한테서 너보다 큰 놈을 뺐으니 당파 우리보다 작지 않겠어요. 따라서 니은이 맞는 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 식을 그냥 그대로 두 개 뺐다 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부등호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네, 다음은 디귿보기. F알파는 G 베타인데 just moment.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본 건데 F알파에서 사실 G 베타 넘긴 건데 다시 넘겨서 F알파에서 G 베타 뺀 게 너라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디귿보기가 F알파에서 G 베타 뺀 게 너라면 뭐 이런 얘기한 거야. Got it? F알파에서 G 베타를 뺀 게 디귿보기가 무슨 의미야? F알파랑 G 베타를 뺐더니 F알파에서 G 베타를 뺐더니 10a제곱 마이너스 b였다라는 얘기니까 너랑 같아졌다면 이에요. 말하자면 알파가 a일 때 베타가 3a일 때 딱 서로의 꼭지점에서 만났을 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최대값인 10a제곱 마이너스 b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되겠어? 자, 다시 나는 우리의 최대값, 너는 너희의 최소값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빼면 우리는 너보다 작다나 같다인데 같아지려면 나가 너랑 같고 나는 너와 같고죠. 따라서
F 알파가 알파는 A고 베타는 3A인 그런 상황에서. 근데 아까 두근의 차가 4라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A 값이 2라면 뭐 이런 얘기예요. A 값이 2라면 됐지? 네, 그래프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A 값이 2니까 얍! 이렇게 그렸을 때 4,0을 지나고 2에서 몰라 하여튼 그래 됐는데 just moment 반대로 그려야지 미친 잘못 그렸네. 자, F가 2에서 최대값을 가졌을 때 G가 이렇게 서로의 교점을 딱 지났다는 거죠. 6, 블라블라 서로가 서로의 교점을 지났을 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왜 필요해? 너를 구할 수 있죠. 여 2 내면 얼마야? A에 2 넣고 X에도 2 넣으시면 2,4였습니다. 왜 필요하죠? 여 6 넣으면 얼마니? 얘는 6 넣으면 얼마니? 밑에다가 A가 2인데 X에 6 같은 거 넣은 거 아니야. 36 마이너스 72야. 그러면 B 마이너스 36이네. 야가 누구도 지나야 돼? fx도 얘를 지나야 된다는 거잖아. 또는 g가 2,4를 지난다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야? 열리면 b를 구할 수도 있겠죠. b 구해오자. 자, 저는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야. 얘를 f에다가 마이너스 36 더하기 4, 6이 24는 b 마이너스 36. 와, b 뭐야? 24나 돼? a는 뭐였고? 2였고. 그 다음에 26 맞죠?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진도만 조금 나가죠 오늘은.